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시장에서 정말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죠. 바로 에이프릴 바이오. 종목 코드 397030에 대해 아주 쉽고 흥미진진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난리야? 하셨던 분들, 오늘 이 리포트 하나로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을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기업 개요. 이 회사는 대체 뭐하는 회사일까? 자, 먼저 에이프릴 바이오가 어떤 기업인지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회사는 자체 개발한 독자적인 약물 지속형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자가 면역 질환이랑 암을 치료하는 단백질 항체 신약을 만드는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9,70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꽤 덩치가 큰 녀석이죠. 주주 구성을 보면 차상훈 대표이사 외 애인이 약 19.57%의 지분을 쥐고 있어서 중심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통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막대한 임상비용 쏟아붓다가 결국 실패해서 주가 폭락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림이 먼저 떠오르시죠? 하지만 에이프릴 바이오는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다릅니다. 초기 후보 물질 단계에서 글로벌 제약사의 약을 떡하니 조기 기술 수출을 해버려요. 그 다음 비싼 글로벌 임상비용은 돈 많은 파트너사가 다 되게 만드는 거죠. 어때요? 듣기만 해도 굉장히 똑똑하고 안정적인 전략이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원천 기술 SAFA와 RMAP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왜 이 회사의 기술을 사가려고 안달일까요? 이 회사가 가진 무기 두 개를 소개해드릴 텐데 머리 아픈 과학 용어 대신 우리 실생활에 빗대어서 아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SAFA 플랫폼 신약 성분을 태우는 19일짜리 고속도로 장기 우대 버스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일반적인 단백질 신약들은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연료가 금방 떨어지는 오토바이처럼 몇 시간 만에 분해돼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은 맨날 병원 가서 아픈 주사를 자주 맞아야 했죠.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근데 여기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 몸 안에는 혈액을 타고 무려 19일 동안이나 지치지 않고 계속 빙글빙글 순환하는 장거리 우대 버스가 다니는, 그게 바로 인간 혈청 알부민이라는 녀석인데요. 그럼 이 버스에 약을 태우면 되겠구나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어요. 그렇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의 SAFA 기술은 이 장거리 버스의 손잡이를 아주 꽉 잡을 수 있는 특수 승차권항체 절편을 신약 성분에 쓱 달아주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특수 승차권을 끄는 신약은 알부민 버스에 안정적으로 탑승해서 몸속에서 금방 사라지지 않고 10일에서 14일 이상 오랫동안 살아남아 효과를 유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환자가 한 달에 몇 번씩 맞아야 했던 주사를 딱 한 번만 맞아도 되게끔 투약,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효자 기술인 거죠. RMAP 플랫폼은 일석사조의 능력을 가진 다목적 특수 미사일과 같아요. 자, 방금 설명한 SAFA 기술이 버스 한 대에 약 하나만 태우는 싱글 타깃 방식이었다면 이번에 선보인 차세대 기술 RMAP는 한 단계 더 진화한 종합 무기 시스템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토피나 암 같은 복합질환은 원인이 되는 나쁜 세포나 염증 인자가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한 놈만 때려서는 병이 잘 안 나아요. 이건 우리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이해가 쏙 가실 겁니다. 옛날에는 피처폰 따로, 티카 따로, mp3 따로, 내비게이션 따로 들고 다녔잖아요. 얼마나 무겁고 귀찮았어요. 기술도 그만큼 안 되었고요. RMAP는 이 모든 기능을 스마트폰 하나로 합쳐버린 혁신입니다. 한번 출격할 때 최대 4개의 서로 다른 유도, 장치 다중항체를 장착할 수 있는 다목적 특수 미사일을 만든 셈이죠. 암세포를 타격하는 동시에 주변 방어벽도 부수고 면역세포까지 끌어당기는 임무를 미사일 한 발약물 하나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대단한 기술 덕분에 에이프릴 바이오는 자가 면역 질환을 넘어서 요즘 바이오 시장의 대세 중의 대세인 ADC 항체 약물 접합체나 면역 항암제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무한하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3. 플랫폼 상업성 및 파이프라인 실적 평가에 대해 살펴볼게요. 아니, 기술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진짜로 돈을 벌었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시장에서 안 알아주면 뜬구름 잡는 소리죠? 그런데 에이프릴 바이오는 이 SAFA 플랫폼을 적용한 투트랙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누적 계약 총액 약 1.2조 원 규모라는 초대박 기술 수출 성과를 냈습니다. 플랫폼의 상업적 가치를 숫자로 증명한 거죠. 특히 2026년 상반기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짜 약효가 있는지 데이터로 확인하는 엄청나게 중대한 전환점이었는데요. 파이프라인 상황이 어떤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APB-R3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의 파트너사 에보뮌이 있는데요. 먼저 아토피 치료제인 R3입니다. 지난 2024년 6월에 미국의 자가면역 전문 기업인 에보뮌에 무려 4억 7,500만 달러 규모로 기술 수출된 물질인데요. 이 약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막 증폭시키는 나쁜 녀석인 IL-18인터루킨-18을 선택적으로 저격해서 무력화시키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최근 파트너사가 진행한 임상 2여상 탑라인 데이터가 나왔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실제 아토피 환자들의 증상이 ASI 점수에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확인했고 컨셉 검증 즉 POC를 아주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여기서 진짜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 기존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1등 약듀피젠트 등은 주사를 맞으면 눈 주변에 결막염이 생기는 골치 아픈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알삼는 결막염 같은 안전성 이슈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안전하면서 효과도 좋으니 후발 주자로서 시장을 무섭게 파고들 강력한 무기를 얻은 셈이죠. 다음은 APB-A1 갑상선 안병증 치료제 파트너사 룬드백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는 갑상선 질환 때문에 눈 주변 조직이 부어서 눈이 튀어나오는 무서운 질환 갑상선 안병증 치료제인 에일입니다. 이건 2021년 10월에 덴마크의 글로벌 제약사 룬드백의 4억 4,800만 달러 규모로 기술 수출됐던 물질이죠. 기전은 T세포와 B세포가 만나서 면역을 비정상적으로 활성화시키는 CD40L 경로를 차단하는 방식인데요. 옛날에 다른 회사들이 만든 1세대 치료제들은 피가 굳어버리는 심각한 혈전, 부작용 때문에 개발이 줄줄이 중단됐었어요. 하지만 우리 A1은 SAFA 기술을 이용해 구조를 살짝 변형시켜서 혈전 부작용을 원천 차단해버렸습니다. 아주 영리하죠? 지금 임상 1비상 최종 데이터 업데이트가 진행 중인데 중간 결과가 아주 예술입니다. 환자들의 안구 돌출 증상이 무려 2mm 이상 개선됐고 병을 일으키는 원인 자가항체 수치도 유의미하게 뚝 떨어졌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파트너사인 룬드백도 신이 나가지고 이거 되겠다 하면서 올해 당장 임상 이상 진입하겠다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갑상선 안병증뿐만 아니라 다발성 경화증 MSE나 중증근 무력증 MG 같은 다른 신경면역 질환으로도 적응증을 팍팍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재무구조 및 경영지표 분석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 이제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재무 상태를 좀 볼게요. 사실 바이오 기업들 재무제표 보면 한숨부터 나오잖아요. 맨날 적자에 유상증자 남발하고. 그런데 에이프릴 바이오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반전 드라마가 숨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회사 만성적자 늪에서 탈출해서 아주 완벽한 재무적 턴어라운드를 달성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 적자 구렁텅이에서 흑자 전환으로. 실제 수치를 한번 볼까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구개발비만 들이붓다 보니까 매출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매년 100억 원 넘는 영업적자를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술 수출 성과가 장부에 본격적으로 꽂히기 시작한 2024년어 기준 매출액이 275억 원으로 급증하더니 영업이익은 169억 원을 기록하며 당당하게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이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공장 돌려서 제품 만드는 게 아니니까 들어가는 제조원가가 없어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 100%, 영업이익률 61.3%, 당기순이익률 72.7% 당기순이익 200억 원이라는 제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부가 가치, 영업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9.5%의 역대급 안정성으로 수익성만 좋을까요? 안전성은 더 대박입니다. 2024년 기준 자산 총계가 996억 원인데 그 중에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667억 원이나 됩니다. 반면에 갚아야 할 부채 총계는 겨우 86억 원밖에 안 돼요. 이걸 비율로 따지면 부채 비율이 무려 9.5%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바이오 기업 중에 부채 비율이 10%도 안 되는 회사는 정말 찾기 힘듭니다. 게다가 차입금보다 회사가 가진 현금이 훨씬 많아서 순차입금 비율은 마이너스 94.9%로 재무적 리스크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고요. 이자 보상 배율도 11.9배라 빚 상환 능력도 차고 넘칩니다. 당연히 적자에서 탈출했으니 주당 순이익 EPS도 913원으로 플러스 양전했고 주주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는지 보여주는 자기자본 이익률 ROE도 26.9%로 아주 훌륭한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 의견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자, 긴 내용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향후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반기 모멘텀의 성공적 안착. 에이프릴 바이오는 2026년 상반기 동안 알사마토피와 A양갑상선 안병증의 실제 환자 임상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뽑아내면서 시장의 의구심을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우리 기술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환자한테도 효과가 있다 라는 걸 입증했으니 핵심인 SAFA 플랫폼 전체의 가치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거죠. 둘째, 하반기 차세대 플랫폼 RMAP의 확장성. 올해 1월에 RNA 치료제 전문 기업인 큐리진과 AOC 협업을 맺으면서 단순 구상을 넘어 실행 단계에 들어갔고요. 이제 6월 바이오 USA를 기점으로 차세대 사중 타깃 플랫폼인 RMAP의 POC 데이터가 글로벌 시장에 전면 공개됩니다. 결국 하반기 핵심 관전 포인트는 이 자가 면역을 넘어 항암이나 염증성, 장질환 IBD 영역에서 새로운 대형 다중 플랫폼 기술 수출, 에로 계약이 언제 터져주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탄탄한 재무 구조를 베이스로 깔고
임상 데이터로 실력까지 증명해 가고 있는 에이프릴바이오.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해서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다음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